지금부터 내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줄 거야. 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또 연결이 되고, 소개를 해주고 해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거를 그 작은 행동 때문에 누리게 된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음, 난 좀 관찰력이 좋은 편이야.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용산역에서 이마트에서 나와서 이게 용산역이야. 건널목이 하나 있어. 작은 건널목.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여기는 신용산역이고 여긴 용산역 광장이야. 건널목이 있는데 난 여기서 4호선을 타려고 이렇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 신호등 신호. 근데 여기도 택시 정류장이고 여기도 택시 정류장이야. 근데 여기서 서서 당연히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기다려서 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못 타고 있는 거야. 계속 택시가 그냥 가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봤더니 이 여자는 캐리어를 하나 갖고 있었어. 캐리어를 하나 갖고 있었어. 보니까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동양인으로 보였어. 근데 아닐 수도 있지. 다른 어떤 아시안계일 수도 있고 동양인, 아시안계 똑같지만 여튼 잘 안 보였어 사실. 근데 어쨌거나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택시를 못 잡고 있구나. 어쨌거나 캐리어를 가지고 있고 어쨌거나 뭐 관광객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 신호등을 건너러 왔을 때 신호를 한번 놓쳤었어. 뛰어갈까 말까 하다 안 뛰어갔어.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 사실. 그리고 신호를 한번 기다렸으니까 뭐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시간이 또 지났겠지. 근데 어쨌거나 내가 건너갈 때까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택시를 계속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혼자였어 이 여자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여기 건너갈 내가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여기를 건너갈 동안 이 여자가 택시를 못 잡고 있으면 내가 가서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만약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 작은 도움이지만. 그냥 사실 언어의 문제야. 한국 사람한테는 택시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갔는데 여행을 갔거나 어떤 목적으로 외국에 갔는데 언어가 좀 불편해서 여러모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굉장히 답답할 거야. 근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고마운 거지. 굉장히 작은 행동이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작은 행복? 나눌 수 있는 행복? 기쁨? 음,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뭐 나름 만족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튼 건너갔어 나는. 근데 여전히 못 잡고 있었어. 가서 물어봤지.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간절한 눈빛으로 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냐 물어보고 뭐 기본적인 거 물어보고 그래서 택시 잡는 걸 도와줬어 내가. 이 사람은 남편이 지금 그러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었어. 근데 용산역에 내려서 남편이 지금 서울에 며칠째 출장을 와 있는데 남편이 서울로 오라고 해서 자기 혼자 대구에서 용산역까지 KTX를 타고 온 거야. 그리고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남편의 직장은 사실 굉장히 가까워. 걸어가면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데 10분이면 걸어갈 거리인데 어, 언어가 안 되고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하는 택시 기사분을 못 만났고 게다가 주변 사람한테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뭐 누군가가 보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계속 다급해졌던 거야. 자기도 알고는 있었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걸 남편이 얘기한 곳이. 하지만 혼자서 찾아가기 되게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뭐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이고 성격도 되게 프렌들리하고 말이 잘 통했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냐고 해서 어, 같이 가게 됐어. 사실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때 뭐 특별히 어디 가는 건 집에 가는 길이었고 사실 나는 뭐 여기서 4호선 타거나 4호선 타고 집에 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냥 뭐 날씨도 좋았고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좋았어. 그리고 어 그냥 뭐 그냥 why not?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타고 택시를 같이 탔어.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약간의 의심이 있더라고. 택시 기사들이 워낙에 계속 다 아니요 아니요 자기를 태워주지 않았고 계속 거부를 했으니까 뭐 그리고 가깝지만 또 우리나라 택시가 또 외국인들한테 어떤 그런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것도 있고 뭔가 살짝 그래 보이는데 나는 벌써 이미 약간의 믿음이 생긴 모양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라든가 어떤 간절함이라든가 뭐 약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택시를 잡아줬지만 약간 뭔가 불안한 눈빛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같이 가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먼저 나한테. 그래서 나도 뭐 나 상관없다. 나 뭐 어차피 바쁘지도 않고 집에 가는 길인데 여기서 가나 거기서 가나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같이 택시를 탔어. 되게 이상하긴 한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그냥 재밌잖아. 그냥 뭐 서울에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외국인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내 입장에서는 외국에 놀러 가서 그냥 모르는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하고 노는 어떤 그런 좀 재밌는 일이었어. 그래서 큰 거부 없이 큰 거부감도 없고 그냥 별다른 크게 길게 고민하지도 않았고 왜냐면 나는 혼자였고 그 여자도 혼자였고 뭐 어두운 것도 아니었고 뭐 서울이고 택시 같이 잠깐 타고 가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 테니까 내 만약에 누가 옆에 내 친구라든지 옆에 내가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뭐 의향을 물어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나 혼자니까 사실 혼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 혼자 할 때 어떤 일어나는 뭐랄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재미가 있거든. 그런 거를 약간 기대하면서 다니는 재미도 있고 혼자 다닐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혼자일 때랑 내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내 동행자가 있을 때랑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내 옆에 있는 내 동행자를 좀 배려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같이 택시를 탔어. 타고서는 같이 갔어. 가서 어 이게 사실 좀 위치가 애매했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용산 미군 부대였는데 거기 이제 미군 부대 관련 사람들 미국인들은 특히 뭐랄까 그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만의 언어로 그, 그 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여러 게이트가 있어. 여기 뭐 여기
여기 또 건너가면 또 있고 막 그런데 그 게이트를 자기네들 방식으로 얘기해. 게이트 1, 뭐 게이트 1부터 뭐 쫘라라 있어. 근데 나는 미군 부대 관련 사람들과 인맥이 있기 때문에 좀 아는데 보통 택시를 타서 또는 보통 길 가는 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뭐 게이트 1이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들만의 언어이니까.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출구 1번, 2번, 3번, 4번, 뭐 1번 출구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은 정말 다르잖아. 그거는 한국인들이 쓰는 지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출구인 거고 여기서 쓰는 자기네들만의 그 게이트 1 이런 거는 정말 다르잖아. 그거는 정말 1000명, 10,000명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야, 정말.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게이트 1으로 가는 거였어. 게이트 1은 자기네들한테는 제일 큰 어떤 정문 같은 거긴 한데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미군 부대 관련이 아니라면. 근데 이게 사실 위치가 되게 애매하거든. 어, 그 어디랑 어디 사이야.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가다가 말씀을 드려서 중간에 서야 되는 부분이야. 어디 여긴 번화가도 아니고 무슨 큰 빌딩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꽤 겸사겸사해서 나는 같이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뭐 그리고 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정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경험한 미국인들은 굉장히 프렌들리한 어떤 그런 면들이 있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처음에 얘기를 정말 편안하게 잘해. 그게 걔네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 처음 만났지만 자기는 가족이 몇 명이고 아이가 몇 명 있고 뭐 남편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이유로 서울에 왔고 막 또 아줌마다 보니까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시거든. 어, 그래서 같이 타고 갔는데 가면서 한 5분 같이 타고 가면서 얘기를 좀 하게 됐지. 나도 내 얘기하고 그분도 그분 얘기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오늘 서울에 묵을 거고 내일 모레까지 있을 건데 자기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한데 뭐 명동 뭐 동대문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아무튼 좀 약간 물어보더라고 서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다 알려줬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릴 때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일 같이 만나면 좋겠다. 밥이라도 차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서울에 자기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남편은 분명히 낮에 일을 할 테고 시간이 되면 같이 명동을 같이 가볼래?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나도 뭐 역시 why not 하면서 당연히 또 알려줬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만났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진짜 허그를 해주더라고. 너무 고마워. 자기 살렸다고. 자기 남편도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어쨌거나 이게 처음 알게 된 이 인맥의 시작인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으로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하면서 만나게 된 미국인이 여태까지 한 40명? 맞나? 60명이었나? 다시 세봐야 되겠네. 아무튼 그래. 그래서 시작은 이거였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가 생겼지. 어,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된 사람들과 또 그들이 한국에 있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도 했고 한국에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고 어, 그러면서 내가 또 그들을 방문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 어, 그렇게 또 그들이 이제 있다가 또 다시 자기네 어떤 한국을 떠나서 어디론가 갔을 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나서 나를 초대했단 말이지. 나는 가서 너무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로컬이잖아. 어디 관광객으로 가서 진짜 뭐 호텔에 묵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묵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어떤 그런 재밌는 일들
음, 쉽게 말해서 어, 혼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어딜 여행을 하면은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이 기본이잖아. 어딜 가든 다른 거 빼고 그냥 기본 생각했을 때. 근데 심지어 나한테 티켓을 보내준 사람들도 있었고 비행기 티켓 그리고 자기네들이랑 같이 먹는 거 너무 같이 묵는 거 자기네들 집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줬고 나를 반겨줬고 심지어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같이 자기네들 집에서도 묵다가 내가 왔으니까 또 같이 여행하면서 호텔에서도 묵고 뭐 여행을 같이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냥 너무 재밌었어. 내가 여기서 서울을 보여주고 한국을 보여줬던 것만큼 자기네들도 자기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고 어, 나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혼자 다니면서 혼자 그냥 관광객으로 어떤 어떤 나라든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서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거기서 뭐 다른 또 제3국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노는 것도 재밌고 아니면 그 나라 사람인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다 좋은데 그런 재미랑은 또 다른 재미를 내가 또 맛보게 된 거야. 어, 재미뿐만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단순히 재미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유익함이 있었고 약간 좀 예전에는 그냥 겉핥기식 어떤 그런 관광 어떤 좀 기분 전환 그런 거였다면 이런 여행들은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거기서도 한국에서 알게 되어서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여기서 충분히 재밌게 놀았던 사람들인데 또 다른 나라에서 같이 다른 국가에서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만나서 노는 것도 굉장히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로 어, 정말 돈과 시간을 아끼면서 너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면서 훨씬 좀 풍요로운 방식의 여행을 하게 된 거야. 어, 엄청난 거지, 사실. 음, 난 잘 몰랐는데,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내 얘기고, 그냥 내 경험이니까.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해외여행이라고 말을 이제 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도 들고,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여튼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하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밌게 또 어떤 또 유익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그런 여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어느 순간 알게 됐어. 음, 사실 내가 어디 가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다니는 여행을 해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어떤 똑같은 곳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끼리 가거나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서 혼자 여행 간다 하더라도 뭐랄까 좀 뭐 랜드마크 쫓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 사진 찍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제 어떤 패키지는 아니지만 패키지스럽게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행들 말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뻔한 여행을 너도 거기 갔었어 나도 거기 갔었어 거기 가서 그거 먹어봤어 나도 거기서 사진 찍었고 뭐 해봤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실 내가 어딜 가든 한국 사람은 없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더 로컬스러운 어떤 그런 여행을 했다는 말이겠지. 어,
뭐 어느 게 옳고 그른 건 없어. 근데 어 그냥 옳고 그른 건 없어. 그리고 나도 뭐 그런 비슷한 여행 뭐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어 어디가 좋은지도 알아보고 어디가 가고 싶은지도 먼저 미리 이제 사전에 찾아보고 그러고 가서 근데 사실 그런 여행이 그래. 어디가 좋을까 하고 보통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네이버나 이제 그런 데서 블로그나 이제 검색을 여행 책자도 많이 봤었고 옛날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나라에 그 도시에 뭐가 있는지 쫙 알아본 다음에 내가 이제 흥미가 가는 걸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사실 그런 여행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약간의 좀 뭔가 좀 확인하는 느낌의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책에서 봤어. 내가 인터넷으로 봤어. 나 가고 싶어. 보고 싶어. 그냥 그러고 모르겠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부분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사진 한 장 남기거나 그냥 잠깐 머무르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당연히 그것도 이해는 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다다다닥 코스를 정해서 이제 가고 근데 사실 나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하루에 뭐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거가 굉장히 벅찼었어. 어, 사실 그렇거든. 지금도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내가 외국인인데 서울에 놀러 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니면 음, 용산 아이파크몰 이런 데 가면은 난 정말 하루 종일 보낼 수가 있어. 정말로. 뭐 잠실 롯데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며칠을 있을 수가 있어.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한 군데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좀 천천히 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대단한 계획을 짜지도 않았고 그냥 가서 그냥 보고 좀 느슨하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옳고 그른 건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어쨌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그냥 약간의 영어를 영어 실력만 되면 어, 약간의 영어 실력만 되면 충분히 나처럼 여행할 수 있고 나처럼 이 어마무시한 인간관계가 생기면서 이런 걸 다 활용하고 활용? 어쨌거나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행도 그런 방식의 여행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당연히 영어도 갖추어져야 하는 거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거든. 직접 대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이제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궁금한 거야. 나였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저런 특성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면면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지 내가 만약에 너가 한국어를 못하듯이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못했다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어, 너의 그 너의 성격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면면들도 당연히 있지만 너의 영어가 이 정도가 아니었다면 너의 영어가 조금 부족했다면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게 힘들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한국어를 못하는데 너가 영어를 이만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지 너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네가 영어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말했잖아. 나의 이 작은 관찰력이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어떤 면 관찰을 잘하고
가서 스스럼 없이 가서 도와줄까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냥 쿨하게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가볍게 하면서 그냥 그거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달달한 어떤 도움으로 기억이 되는 거고 나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여전히 나의 좋은 친구야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사람 소개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얼마나 어, 윤택하게 되고 내 어떤 내가 굉장히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어, 말해주는 어떤 그 최근 몇 년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 어, 모르겠어. 영어로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 근데 일단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먼저 하면서, 음, 여튼 중요한 건 정말 작은 거지만 그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어떤 결과를 다시 나한테 어떤 결과가 되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올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진지하게 어떤 일들을 대해본다면 진실성을 가지고 대해본다면 정말 자기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누리면서 누린다는 말이 맞을까? 받아들이면서 어떤 기회가 오고 자기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